명자는 평생 기다리는 법을 배우며 살아왔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눈치를 기다렸고 시집 와서는 시어머니의 기분이 누그러지길 기다렸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술에 취해 돌아오는 발소리가 먹기를 기다렸고 아이를 키우면서는 아이가 다치지 않고 돌아오길 기다렸다. 기다림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그날도 명자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쌌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속옷 3벌, 치마 2장, 양말. 오래된 손가방에 하나씩 차곡차곡 넣으며 명자는 중얼거렸다. 이것만 있으면 되겠지. 방문이 열렸다. 며느리가 화난 얼굴로 들어왔다. 어머니, 다 쌌어요. 아, 이것도 챙기세요. 세면도구. 며느리는 세면백을 침대 위에 툭 놓았다. 응, 알았어. 어머니, 잠깐만 요양병원에 계세요. 건강 회복하시면 바로 모셔올게요. 잠깐이라는 말은 너무 쉽게 나왔다. 명자는 그 말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지만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자신이 불필요한 존재가 되는 게 더 분명해질까 두려웠다. 그래. 명자의 대답은 짧았다. 며느리는 안도한 듯 미소 지으며 나갔다. 거실로 나온 명자는 소파에 앉아있는 아들을 봤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렸다. 화면을 위아래로 쓸어내리는 소리만 들렸다. 영수야. 네. 엄마 금방 올게. 아들은 여전히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응. 명자는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미안함도 원망도 애정도 아닌 그저 회피. 그래도 명자는 모르는 척했다. 엄마 걱정 말고 너희들 일 잘해. 알겠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명자는 그렇게 말했다. 짐을 다 싸고 나서도 명자는 한참을 서 있었다. 방 안 공기가 무거웠다. 창밖으로는 봄볕이 쏟아졌지만 방 안은 어두웠다. 어머니, 차 왔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다. 명자는 천천히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차에 오르기 전 명자는 집을 한번 돌아봤다. 자신이 닦고 쓸고 살았던 마루, 부엌, 창가. 그곳에는 명자의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명자를 붙잡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머니, 타세요. 기사가 차문을 열어줬다. 고맙습니다. 명자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차에 올랐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는 너무도 또렷했다. 쾅! 그 순간부터 명자의 기다림은 새로운 장소에서 시작되었다. 무엇을 기다리게 될지는 아직 몰랐다. 하지만 명자는 알고 있었다. 기다림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요양병원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사람의 숨소리조차 규칙처럼 느껴졌다. 명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하얀 형광등 아래에서 시간은 흐르지 않는 것 같았다.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307호 어르신, 식사 나왔어요. 간호사는 트레이를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다. 고맙습니다. 다 드시고 버튼 눌러주세요. 네. 간호사는 다음 방으로 사라졌다. 명자는 죽그릇을 바라보았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나왔고 약도 정해진 시간에 주어졌다. 누가 무엇을 느끼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또 다른 간호사가 들어왔다. 어르신, 약 드세요. 이게 뭐예요? 혈압약이랑 소화제요. 자, 물 여기 있어요. 간호사는 종이컵을 건넸다. 명자는 약을 받아 입에 넣었다. 다 드셨어요? 좋아요. 직원들은 친절했다. 하지만 그 친절은 눈을 마주치지 않는 친절이었다. 어르신, 약 드세요. 그 말 속에는 이름이 없었다. 명자는 서서히 자신이 명자가 아니라 환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저기요. 명자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간호사는 이미 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네. 아니, 괜찮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버튼 누르세요. 쾅. 문이 닫혔다. 창가로 이동하는 시간이 명자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었다. 명자는 휠체어를 밀어 창가로 갔다. 아래로 주차장이 보였다. 차들이 오고 갔다. 오늘도 안 오나. 명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혹시라도 복도 끝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날까 봐서였다.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상상, 며느리가 무표정하게 서 있는 장면까지도 명자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영수야, 올 거지? 대답은 없었다. 빈 복도만 메아리 쳤다. 무엇이든 좋았다. 오기만 한다면. 옆 침대의 할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다리지 마요. 안 와요, 그 사람들. 우리 애는 달라요. 다들 그렇게 말하지. 할머니는 돌아 누웠다.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밤이 되면 기억들이 몰려왔다. 어둠 속에서 명자는 눈을 감았다. 아이를 업고 논두렁을 걷던 날이 떠올랐다. 엄마, 저기 개구리. 그래, 개구리네. 만지지 마라.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밥상을 차리던 날도 생각났다.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다, 뭘. 많이 먹어라. 어머니라는 호칭 하나에 마음이 풀리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지금의 고요와 너무 달라서 명자는 스스로가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진짜였는데. 명자는 작게 속삭였다. 어둠은 대답하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명자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달력이 있었지만 날짜를 세는 일은 의미가 없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올까라는 질문뿐이었다. 아침마다 명자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오늘은 올지도 모르지. 그 질문은 매일 같은 대답으로 끝났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복도에서 다른 환자의 가족이 보일 때면 명자는 귀를 세웠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오늘 날씨 좋죠? 산책 가실래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명자의 가슴은 조금씩 무너졌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잠에서 깬 명자는 간호사들의 대화를 들었다. 문 너머에서 흘러나온 말들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했다. 307호 어르신 보호자 연락 안 돼요. 또요? 몇 번째예요? 이번 주만 3번째. 그럼 어떡해요? 장기 입원으로 처리해야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 말이 명자의 귀에 또렷이 박혔다. 명자는 이불을 움켜쥐었다. 그렇구나. 작은 중얼거림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그 순간 명자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꺼져버렸다.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보다 더 깊은 체념이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는 사실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깨달음. 다음 날 아침 간호조무사가 들어왔다. 어르신, 식사 시간이에요. 그래요. 오늘은 기분이 좀 어때요? 명자는 고개를 돌렸다. 괜찮아요. 가족분들 오시면 기운 나실 텐데. 간호조무사는 애써 밝게 말했다. 안 와요. 에이, 그래도요. 바쁘셔서 그러시겠죠.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간호조무사는 어색하게 웃으며 방을 나갔다. 명자는 처음으로 자신이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다는 걸 인정했다. 내가 바보였구나. 눈물이 나지 않았다. 대신 묘하게 마음이 가벼워졌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창밖을 보며 명자는 혼잣말했다. 이제 기다리지 말자. 안 온다는 걸 알면서 뭘 기다려. 기다림이 끝났다는 사실이 이렇게 조용할 줄은 명자 자신도 몰랐다. 그저 공허함만이 남았다. 그리고 그 공허함마저도 익숙해질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명자는 창가로 가지 않았다. 창문은 여전히 거기 있었지만 더 이상 바라볼 이유가 없었다. 간호사가 물었다. 어르신, 오늘은 창가 안 가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바람 쐬시는 게 좋은데. 그랬어요. 명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간호사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대신 명자는 자신의 기억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명자는 중얼거렸다. 시집 올 때 19이었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무서웠는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마음들, 참아왔던 순간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영수 낳고 나서 한 달 동안 제대로 못 잤었어. 그래도 행복했는데 옆 침대 할머니가 돌아 누우며 말했다. 혼자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꾸 혼잣말하면 치매 온다고. 그럴지도요. 명자는 자신이 나쁜 어머니였는지 좋은 어머니였는지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나쁜 엄마였을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니야. 최선을 다했어. 다만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사실만은 부정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었다. 그걸로 됐어. 그걸로. 오후가 되어 명자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서랍 속 가족 사진을 꺼냈다. 웃고 있는 얼굴들 사이에서 명자는 조금 어색하게 서 있었다. 여기서도 뒤에 있네. 명자는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그 사진 속 명자는 늘 뒤에 있었다. 항상 뒤에만 있었구나. 명자는 그 사진을 천천히 접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다시 서랍에 넣었다. 이제 됐어.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새벽이 다가오자 병원은 더욱 고요해졌다. 복도의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명자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후. 평생 쥐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는 기분이었다. 이제 놓아도 되는구나. 명자는 눈을 감았다. 가슴이 조금 가벼웠다. 처음으로. 명자가 떠난 뒤 병원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하루를 시작했다. 간호사들은 평소처럼 복도를 오갔다. 307호 정리 끝났어요? 네, 다 끝났어요. 다음 환자 언제 들어와요? 내일 오신대요. 침대는 정리되었고 명자의 이름은 명단에서 지워졌다. 그 자리는 곧 다른 누군가로 채워질 것이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는 연락을 받았다.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보호자님이시죠? 환자분이. 네.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지금 갑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뒤였다. 아들은 빈 병실 앞에 말없이 서 있었다. 며느리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장례식은 어떻게? 모르겠어. 친척들한테 연락해야 하지 않아?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애매한 표정을 지었다. 간호사가 다가왔다. 유품 정리하셔야 해요. 네.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아들은 그것을 받아들었다. 누구도 크게 울지 않았다. 대신 말하지 못한 말들만 공기 속에 남았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님, 많이 외로우셨겠다. 우리가 좀 더 자주 올 걸. 아들은 여전히 침묵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현관문을 열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문득 어머니가 앉아있던 자리가 눈에 들어왔다. 소파 구석, 항상 어머니가 앉던 그 자리. 그곳은 너무도 조용했다. 아들은 그 자리 앞에 멍하니 섰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선택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왜 한마디도 못했을까? 무릎이 꺾였다.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어머니, 미안해요. 미안해요. 며느리가 뒤에서 지켜보았지만 다가가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 흘렸다. 거실은 고요했다. 대답은 없었다. 이 이야기는 묻는다.
우리는 과연 누군가를 기다리게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그 기다림이 끝났을 때 무엇이 남는지를